아크릴계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아크릴계 고분자의 정의는 뭐냐면 비닐기에 작용기가 붙어있는 구조가 아크릴이야. 이거의 고분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결국 이 정의에 따르면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 바이닐기에 알킬 체인이 붙어있는 고분자를 모노머를 고분자로 만든 그걸 아크릴계 고분자라고 한다고. 정의는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크릴계 고분자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폴리아크릴릭 애시드가 대표적인 거고, 아크릴릭 애시드에 여기 CH3가 하나 붙어 있는 폴리메타크릴릭 애시드, 요 두 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크릴계 고분자의 대표적인 물질로 생각들을 하고, 근데 정의에 따르면 여기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고분자도 아크릴계 고분자의 한 종류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요거 두 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에 따르면 얘도 아크릴계 고분자에 해당이 돼. 자,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메인은 요쪽 고분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먼저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아크릴 섬유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은 요 CN3중결합 밑에 써 있는데 얘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로 굉장히 강한 극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분자 간 인터랙션도 강하다고. 그래서 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무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만큼 열적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열적 안정성이 높고 기계적 강도도 비교적 우수한 그런 섬유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는 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의 단량체인 요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물질이 석유화학에서 핵심 중간체에 해당해. 그러니까 핵심 중간체에 해당한다는 건 우리가 원유를 갖고 와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정유 공장에서 프랙션을 했을 적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중간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쉽게 얘기하면 저렴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 얘를 단순히 중합시킨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섬유의 대표적인 게 아크릴 섬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석유화학에 에서 내가 언급했으니까 요걸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요 아크릴 섬유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크릴 섬유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이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끝내고 이제는 폴리아크릴릭 애시드와 폴리메타크릴릭 애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먼저 밑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냥 참고로 내가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노머는 아크릴릭 애시드일 거고 얘를 중합한 게 폴리아크릴릭 애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C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온화되면은 이름을 붙일 때는 소듐 아크릴레이트 이와 같은 이름이 붙는다라는 건 참고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번이 된 거는 아까 1번은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그 다음에 폴리메타크릴릭 애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얘들의 구조는 여기 써 있듯이 이렇게 돼 있고 얘네는 공통적으로 카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수성이 높아. 그래서
친수성 고분자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뭐 증점제, 분산제, 수처리제 같은 용도들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에 친수성 고분자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릭 애시드나 폴리메타크릴릭 애시드는 물론 친수성도 띄지만 여기에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H가 높아지면 즉 NaOH를 예를 들어 첨가한다 그러면 얘가 이온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pH를 낮추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당연히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온화됐기 때문에 친수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 그룹끼리의 반발력에 의해서 분자 사슬도 조금 더 팽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또 이제 이거는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 pH에 따라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뭐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는 공통적으로는 이제 친수성 고분자로서 공통적으로 이런 용도도 갖고 있지만 사실 얘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 용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오른쪽에 그냥 그림은 그대로 놔뒀는데 일단 요 COH가 중요한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PAA는 PMAA보다 단위 무게당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강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무게가 있다면 COH가 PAA에서는 얘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해요. 얘는 여기 CH3가 있기 때문에 단위 무게당 이쪽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친수성 고분자를 크로스링킹 시켜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에서 팽윤작용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얘보다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 애기 기저귀나 생리대 같이 고흡수성 수지 물을 잔뜩 흡수해서 팽윤하는 용도에는 PAA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음극재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땐 요 실리콘이 이제 충전 방전하는 동안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그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요 PAA의 요 칼복실릭 애시드가 강한 바인딩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PAA가 음극재의 바인더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PMAA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CH3 그룹이 하나 있기 때문에 PAA보다는 약간 소수성이야. 기본적으로는 친수성이지만 PAA보다는 약간 소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필름 형성 능력이 더 우수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 환경에도 잘 견디고 약간의 소수성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장용 도료 같은데 많이 사용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pH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 PAA보다는 PMAA 쪽이 그 pH에 따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대.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용 고분자 용도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 약물 전달 체계나 pH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데에서는 PMAA가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PMAA가 사용된다. 요거는 내용은 요 의료용 고분자에서 얘기한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싶은 분은 요거를 참고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좀 내가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들어간다 그러면 PAA하고 PMAA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은 일단 PA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복실 그룹이 훨씬 많으니까 얘가 큰 역할을 하는 용도로 사용돼. 우리 이제 칼보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알로에 젤이나 뭐 투명한 수분 크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약간 탱글탱글하다라고 그러나 그런 용도 수분 크림에 사용된다고. 걔가 약간 가교시킨 PAA야. 그지? 얘를 주로 사용을 해. 근데 우리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선크림 얘네는 뭐냐면 일종의 우리 피부 위에다가 필름을 입히는 거라고. 그치?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MAA가 약간 필름 형성 능력도 우수하고 약간 소수성도 띄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 즉 무슨 얘기냐면 물에 잘 씻겨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땀을 흘려도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내수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완벽한 내수성이면 안 돼. 어느 정도는 친수성이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세수했을 때, 비누칠했을 때 떨어져 나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화장품은 친수성이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왜? 우리가 샤워하거나 그럴 때 씻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친수성이 아닌 거는 뭐냐면 우리 매니큐어. 그러니까 매니큐어 없앨 땐 우리가 아세톤을 사용한다고.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친수성 고분자가 들어가. 근데 그 중에서도 피부에 오래 고정되어 있어서, 즉 무슨 얘기냐면 필름을 입혀야 되는 경우에는 PMAA 계열이 사용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 헤어스프레이나 젤 같은 거, 이거 역시 무슨 얘기야? 머리를 고정시키는 거라고. 머리카락을 어떤 형태로. 이런 경우도 당연히 PMAA 베이스의 고분자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화장품은 아니지만 우리 옷 같은 거 데리미질 할 때 다리미 박사 뭐 이런 것들 스프레이 뿌려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무슨 얘기야? 옷 위에 얇게 친수성 고분자로 코팅을 해주는 거야. 그런 경우도 당연히 PMAA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크릴계 고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크릴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이 아크릴판은 아까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폴리메타 아크릴릭 애시드의 치환체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는 물질이냐면 우리가 아크릴판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물질이야. 얘 이름은 뭘까? 그러면은 일단 이런 고분자의 이름은 어떻게 모노머의 이름을 알아서 폴리모노머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 이름은 뭘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칼복 에스터로 돼 있다고. 지금 CO,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타크릴릭 애시드에 이렇게 에스터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유기화학 얘기를 잠깐만 하자고. 이와 같은 에스터 화합물이 있을 때 얘의 이름은 뭘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에스터는 여기 칼본산하고 알코올하고가 반응해서 어떻게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에스터라고. 이랬을 때 당연히 그래서 에스터 화합물은 애시드하고 알코올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에스터 물질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는 일단 얘를 분해시켜 놓고 생각해. 원래 그러니까 애시드하고 알코올로.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얘는 아세틱 애시드고 얘는 에틸 알코올이 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에스터 화합물의 이름도 알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요 에스터 화합물은 기본이 뭐냐면 알코올 쪽이 아니고 근간이 되는 건 애시드 쪽이야. 그러니까 얘의 이름을 애시드 쪽이 일반적으로 애시드의 이름은 익 애시드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에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줘. 그러니까 아세테이트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놈의 이름을 앞에 붙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는 에틸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합물의 이름은 에틸 아세테이트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화합물의 이름은 에틸 아세테이트가 된다고. 자, 그래서 옆에 지금 이글샘플을 내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와 같은 고분자가 있으면 이 고분자의 이름은 뭘까? 그러면 먼저 이 고분자의 모노머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지? 모노머가 지금 에스터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에스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코올하고 산, 에시드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 먼저 에시드의 이름은 요거하고 똑같아. 똑같은 구조니까 얘는 아세틱 에시드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바이닐 알코올이 될 거야. 왜 바이닐 알코올이야? 지금 여기 요거 보면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그지? 바이닐 그룹에 뭐가 붙은 거라고. 요거 그래서 중화범은 얘가 PV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름은 바이닐 알코올, 이쪽 이름은 아세틱 에시드야.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가 되겠어? 바이닐 아세테이트. 얘가 아세테이트로 바뀌고 요 앞에 바이닐 그룹이 오게 되면 얘 이름은 바이닐 아세테이트라는 이름이 돼. 됐어? 그리고 고분자의 이름은 당연히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약자로 쓰면 PVAC. 우리 아세틱 애시드 또는 아세틸 그룹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문자 A에 소문자 C를 써준다고. 그래서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게 돼. 약자로는 이렇게 써. 그리고 또 하나, 요 바이닐 알코올을 중합한 놈, 요 구조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는 이름이 될 거야. 그래서 약자로 PVA로 사용을 해. 가끔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의 약자를 PVA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PVA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약자고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는 PVAC로 사용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얘 이름은 뭐가 돼?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나눠서 어떻게 메타크릴릭 애시드하고 요쪽은 메탄올, 메칠 알코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냐면 메타크릴릭 애시드의 에이트가 되니까 메타크릴레이트의 메칠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름이 돼. 당연히 이거의 고분자는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가 되고 약자로 우리가 PMMA라고 이름을 붙여준다고.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크릴판이 돼. 그래서 지금 PMMA에 대해서 조금 더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자고. PMMA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놈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크릴판이야. 유리를 대체하는 플라스틱이라고. 결국 광투과율이 높아서 일반 유리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유리에 비하면 깨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깨져도 파편이 덜 위험한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고분자는 일단 무조건 PMMA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약간 이제 고급 용도에는 다른 고분자들도 있고 그런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니까 여기를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PMMA의 다른 용도는 얘는 생체 적합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피부 내에서 인체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돼. 가장 대표적인 게 컨택트 렌즈야.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 컨택트 렌즈는 PMMA 아크릴판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인공수정체. 요즘은 백내장 수술하고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다고. 그때 사용되는 게 PMMA가 돼. 컨택트 렌즈는 얘는 뭐 에스터가 됐기 때문에 얘는
물에 전혀 녹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하드 컨택트 렌즈인데 우리 소프트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와 같은 물질이야. 지금 무슨 얘기? 요 메칠 그룹을 하이드록시 에칠로 바꿔준 물질이 얘가 소프트 컨택트 렌즈로 사용이 되고 약자로는 워낙 얘는 이제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돼서 폴리헤마, 뭐 영어 발음은 폴리히마라고 얘기하는데 PHEMA 이렇게 부르지 않고 폴리히마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참고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PMMA는 치과 재료, 인공 손톱 등에도 사용이 돼 의료용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색깔 집어넣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뼈 접착제라고 하는 거는 인공 관절 고정하고 그럴 때 뭐 일종의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니까 좀 더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태 동안 아크릴계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섬유, 즉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PAA하고 PMAA, 아크릴릭 애시드, 메타크릴릭 애시드, 우리 실제 친수성 고분자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 뭐 친수성 고분자에서도 얘기했고 의료용 고분자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둘 사이의 차이점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크릴계 고분자 중에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아크릴판, 즉 PMMA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이 정도로 아크릴계 고분자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